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루시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는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데요. 매출을 보면 2023년 들어서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는데 3분기는 더 감소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 비용을 많이 줄여서 수익성은 좋아졌습니다. 차량 생산량과 인도량을 보면 생산량은 점점 줄어들고 인도량은 1,400대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산량을 빨리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수요가 줄어들어서 생산량 목표도 줄여버립니다. 연간 만대에서 8,000대 수준으로 낮춘다고 하네요. 여기에 단순 계산으로 대당 매출액도 점점 감소 추세예요. 루시드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전기차임에도 구매자가 세금 혜택이 크게 없습니다. 지금 루시드는 고급 모델에는 기본 옵션을 추가해주고 기존 옵션에서 추가되는 항목을 늘리며 차량 가격도 낮추는 등 판매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월봉을 먼저 볼게요. 루시드는 2021년 7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후 엄청난 관심으로 주가는 57.75달러까지 올라갔는데요. 그 이후로는 큰 반등 없이 주가는 흐릅니다. 월봉이긴 하지만 10월, 11월 큰 상승 후에 12월에 거래량이 실린 상태로 큰 장대 음봉을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하락세가 이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캔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생각해보면 11월 초에 40달러에 시작해서 11월 말에 53달러에 끝나고 12월 초에 54달러로 출발해서 56달러까지 올리고 12월 말에는 38달러로 마감된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결과론적이지만 9월부터 11월까지 세력이 차익을 실현하고 12월 초에 빠져나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로 5개월선, 10개월선, 20개월선의 역배열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역배열의 간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매도하고 싶은 심리가 크다고 보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늘면서 양봉이 나오긴 하는데 제 생각엔 단타성으로 차익 실현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2023년 1월에는 실적으로 인한 상승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루시드 남은 지분을 모두 매입해서 비공개 전환한다는 루머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결국은 해당 일은 없었던 일이 돼버렸죠. 이때를 제외하고는 큰 상승은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봉입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2023년 1월에 장대 양봉 캔들이 보이네요. 월봉에서 본격적인 하락의 모습을 보일 때의 캔들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장대 양봉 후 거래가 실린 장대 음봉이면 그 이후로는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세는 7에서 8달러 사이에 멈춰서 오랜 횡보를 거칩니다. 5주선, 10주선, 20주선도 반등의 추세가 없습니다. 5월 마지막 주차에 거래가 실린 하락이 왔는데요. 이때가 사우디 국부펀드로부터 30억 달러의 유상 증자를 진행합니다. 길게 보면 사우디가 믿음의 투자를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늘어난 주식은 가치가 희석되겠죠. 그리고 자금이 수혈돼도 루시드의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인식도 있어서인지 6.5에서 7달러 사이를 횡보하다가 그 이후로 주가는 다시 하락세를 맞이합니다. 8월 둘째 주부터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는데요. 이때는 세력이 없는 상황으로 봤습니다. 10월 셋째 주에는 기대에 못 미친 생산량이 발표되면서 주가 하락, 11월 초에는 3분기 실적 발표 때 실망스러운 실적과 목표 생산량을 줄인 것으로 주가는 최저가 3.62달러까지 갑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주가는 계속 오르고 마지막 주차는 거래량이 2배 이상 늘었는데 캔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의 5주선과 파란색의 10주선이 크로스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10주선도 변곡점을 지나 상승으로 틀어지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주봉상 지지선은 3.77달러 정도고 1차 저항선은 5.2달러, 이것을 뚫으면 6.5에서 8달러 사이에 엄청난 매물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일봉을 볼까요? 주봉에서 말씀드렸던 10월의 생산량 발표, 11월 7일에 3분기 실적 발표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1월 10일 이후로 반등이 일어나는데요. 11월 14일부터 24일까지 꼬리는 길고 몸통은 작은 캔들이 계속되는데 이때 세력이 매집을 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러다가 11월 28일에 거래량이 늘어난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요. 이런 캔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감하신 분들은 여기가 매수 시점이 될 수 있고요. 신중하신 분들은 바닥을 다시 터치하고 횡보한 구간을 뚫은 12월 7일이나 8일 초반에 좋은 매수 시점 같습니다. 결국 12월 14일에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요. 금리 인하 소식 때문이죠. 이때 추세선을 보면 5일선, 11선, 21선의 정배열에 어느 정도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일선 위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시점이 세력이 1차로 수익 실현을 끝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배열의 간격이 벌어진다는 것은 점점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심리가 커진다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상승이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분봉으로 보면 그런 느낌을 더 받는데요. 지금 5.26달러로 되어 있는 곳이 12월 15일 금요일 장 시작할 때입니다.
처음에 주가를 확 띄우고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매도를 합니다. 그 다음엔 거래량이 급감하는데요. 이때가 하락세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도, 기회는 중간중간에 반등을 줬던 부분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말은 너무 쉽죠. 그 다음부터는 지지선과 저항선이 계속 낮아지면서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장 막판에 다시 거래량이 실린 매도가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 12월 18일 장 초반은 하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에 추세선도 5분, 10분, 20분, 60분 선 모두 역배열이 되었어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매수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보면 다시 4.19에서 4.7달러 횡보 구간 안에 일단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악재에 해당하는 소식은 없다는 전제하에 지지선이자 손절선을 4.19로 보고 횡보 구간 안에서 매수를 하는 게 어떨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매수 가격대별로 수익률과 손실률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손절선과 차이가 크지 않아서 손실률 대비 기대 수익률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4.6달러대보다 그 밑에서 매수하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대신 내려가고 있는 구간에서 매수가 아니라 하락세가 멈춰서 반등을 줄 때 매수하시면 좋습니다. 그 사이에 많이 흔들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바닥을 2번 다질 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이것은 절대적인 정답이 없고 세력의 마음이기에 투자 성향에 따라서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8일 오늘 저녁에 봐야겠지만 장 초반에 어디까지 내려갈지 바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4.7달러 위에서 머물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해보면 단기적으로는 하락 후 횡보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5일선과 11선, 21선이 다시 수렴하다가 횡보가 길어지면 60일선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 60일 동안 매수한 평균 가격이 비슷해져서 위로나 아래로 주가를 움직이기에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빨간선이 5일선, 파란선이 11선, 노란선이 21선, 초록선이 60일선입니다. 주봉에서 5주선과 10주선이 만나는데 20주선도 꾸준히 내려오고 있어서 조만간 3개의 이동 평균선이 만나거나 5주선이 20주선을 뚫고 지나가는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 있어요. 일봉과 주봉 차트를 합쳐서 보면 앞으로 단기보다 중기적으로 낫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때가 시점이 괜찮아 보이는데 그때 실적이 잘 나와야 오를 명분을 만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루시드가 실적이 계속 안 좋았는데 비용 감축으로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고 차량을 더 팔기 위해 가격을 낮추고 옵션을 추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대책이 잘 통한다면 3분기 실적이 바닥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 역시 바닥일 수도 있고요. 한번 4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루시드는 비슷하게 상장을 해서 같은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리비안과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1개월간 주가를 보면 둘 다 11월 기점으로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루시드는 12%, 리비안은 36.7%, 리비안이 훨씬 주가 상승률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 소식 전까지는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데 12월 15일 저녁에 루시드는 주가가 하락하고 리비안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리비안은 왜 상승으로 끝났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리비안 차트를 보고 루시드와 뭐가 다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직 차트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 영상의 내용을 잘 선별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